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중인 의료계가 내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14%가량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정부에 추천할 전남 신설 의대 선정 업무를 담당한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들이 제각각 의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우려도 큽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보건동 로그. 오늘은 빈집조사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주 노동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재난 문자는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가운데 전남적 일부 개원인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환자들은 가뜩이나 병원이 적은 지역에서 동네 병원까지 문 닫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한편 이 같은 휴진이 반복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병원 유리문에 18일 하루 진료를 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서 전남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개원이들이 진료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오전만이야. 이게 파업 때문에 오전만이야. 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요즘 의사 파업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소아과를 제외한 내과와 정형외과 등 18일 휴진을 결정한 목포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20곳, 목포 기독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등 시내 종합병원 5곳은 모두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18일은요 휴대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행정명령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966곳 가운데 사전 휴진 신고를 낸 곳은 137곳, 14%에 이릅니다. 전국 휴진 신고율 4%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환자들은 안 그래도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에서 인근 동네 병원까지 문 닫으면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리 며칠 전에 접질려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겠죠.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계속 아픈 걸 참아야 되니까. 전라남도는 18일 오전 9시 의원급 의료기관 966곳 전체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 이를 어길 시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도내 44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근무시간 외에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을 찾는 소아 환자를 위해서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계가 18일 이후에도 무기한 휴진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정부 추천 전남 신설 의대 선정 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본 계약을 체결한 뒤에 7월 중에 정부 추천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남 동서부권 국회의원들이 의대 특별법을 제각각 발의해 전남 의대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는데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술평가 등 정량과 정성평가, 그리고 입찰 가격 등의 평가를 거쳐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와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계약 방식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전라남도는 이번 주부터 해당 용역업체와 가격 그리고 제안서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이달 말쯤 본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중에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혈방위원회의 전문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00점 등을 마련을 하고 평가심사위원회도 여기서 구성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각각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어느 대학에 의대를 신설할지는 10월 말 안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모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남 동서 갈등으로 의대 설립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라남도는 의대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며 지난 10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대학별 소통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간담회 날짜와 장소, 참가자 범위까지 대학 측에 이름했지만 순천대는 오자 회동에 이어 이번에도 간담회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천대에서는 간담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부 의사를 좀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제 요청 공문을 좀 한번 보내드리고 협조를 좀 요청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 김원희 국회의원과 순천 김문수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각각 목포대 의대와 순천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남 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해달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각기 해당 지역 대학에 의대를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현재 전라남도가 전남 의대 신설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엇박자 입법이 자칫 전남 의대 설립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는 빈집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미흡하다 보니 대책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도시재생을 외치는 목포의 원도심 목원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빈집 조사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개항 한 세기를 넘긴 목포의 오래된 도심.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목원동 골목길은 미세혈관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온기를 잃은 빈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집계된 목원동의 빈집은 517개. 비어진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은 아니에요? 올라가면? 여기로 다 비었어. 다 비었어요? 네. 언제부터 비었어요? 시작부터. 빈집 이 집도 비고 저 앞에 집도 비고. 목포시가 파악한 목원동의 빈집 수는 정확할까? 목포 MBC가 지난 1월부터 2달 넘게 전수조사한 결과 주거용 빈집은 889개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가 조사한 빈집 수보다 70% 이상 많았습니다. 인력이라던가 재원 이런 것도 사실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검수 과정까지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기가 지자체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 건 지난 2017년. 하지만 전국 단위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2022년 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5년을 주기로 빈집을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5년 단위로 의무화하다 보니 촘촘한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또 다른 축인 빈 상가 건물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빈집 특별법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재 빈 상업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조사한 목원동의 전부 또는 일부 공실 상가는 321개로 확인됐습니다. 빈집에 빈 상가를 포함하면 도심 곳곳에 구멍이 난 듯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상업지역의 점포들이잖아요. 상업시설의 공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민간 또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공공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허술한 조사에 소유주의 잦은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철거도 지지부진한 상태. 목포시 전체로 봐도 철거된 빈집은 2%에 불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 조항은 있는데 그게 건물 소유자가 간 목포시와 그 건물 가액을 가지고 분쟁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꼼꼼하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은 국토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리하는데 전국에 9만 개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은 그동안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곳.
이 가운데 전남은 18,56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재난 문자,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는 반드시 필요한 안내죠. 이주 노동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재난 문자는 한글로만 제공되면서 외국인들이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이국 땅에 홀로 시집와 고생하는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3개월 전 한국으로 온 부부. 베트남 농촌 지역 출신의 고령이다 보니 당연히 영어와 한국어에 서툽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이 흔들리는 진동을 직접 느낀 뒤 이웃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맞벌이로 딸 부부가 떠난 뒤 갑자기 경보음과 함께 도착한 문자의 어떤 문구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Tại vì cũng nghe người ta nói là động đất, tại vì mình thấy cũng chuyển là biết rồi. 올해 16만 5천 명으로 매년 역대 최대 인력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역시 긴급 재난 문자 속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피곤하고 갑자기 우리가 지진 나오는 시간에 갑자기 밖에 나오는가 우리가 딱 시간에 알려주면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우리는 주민 7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인 이곳 영암에서는 가게 간판들은 물론 현수막에서도 다양한 언어와 만날 수 있는데요. 정작 위험을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진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안의 한 대학교에서 2년째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천배환 씨. 고국 친구들과만 어울리다 보니 한국어가 서툴러 긴급재난 문자는 번역 앱을 이용하는데 번거로움의 이해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Em là vẫn nhận được tin nhắn nhưng mà kiểu là em không đọc hiểu được tiếng Hàn ấy nên người ta cảnh báo thì em cũng cứ bỏ qua chứ. Em là không ngồi xem được vì em không dịch được nội dung để em của em quan tâm ấy. Nên em cứ bỏ qua cái tin nhắn đấy ạ. 지난 2월 정부가 핵심 정보 일부를 영문으로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지만 다양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해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재난 경보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재난과 위험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문자나 외국인에 대한 대처 방안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93만 명. 실제로 전남으로 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도 지난 2022년 1,000여 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8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세계 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태국 송크란 축제 공연당의 전통춤과 도립국악단의 공연에 이어 전남 관광 비전을 선포하고 홍보대사가 위촉될 예정입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은 지역 22개 시군에 분포한 관광 자원을 축제와 둘레길, 남도 미식, 농산어촌 등 5개 분야로 통합해 비슷한 해외 관광 자원과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전략 사업입니다. 제2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첫 정기회의가 오늘 자치경찰위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남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 교통안전대책 등 4건의 보고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모든 사업 추진 시에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깝고 한 번 더 친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과 사단법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가 오늘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지속적인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은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는 비영리 순수 민간단체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문화, 학술 교류 등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면 개편됐던 목포 시내버스가 통학 불편과 전통시장 노선 부족 등 시민 불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노선들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24일부터 기존 노선을 보완하는 형태의 2-1번과 3-1번 등 보조 노선 4개를 신설하고 간선 3번과 낭만 33번 등 기존 2개 노선은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경로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으로 공영버스 직영 사업과 공영버스 위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도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77회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가 오는 19일 결승전을 앞두고 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4개 팀 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는 15세 이하부와 18세 이상부로 나눠 진행됐고 어제 고등부 준결승에 이어 오늘은 중등부 준결승전, 고등부 순위 결정전 등이 열렸습니다. 목포시 의회가 오늘 제389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아청소년의 평일 야간과 휴일의 진료 확대 방안과 함께 목포시 내 판소리 등 무형 유산에 대한 전수교육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습니다.